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한 26회, 1시간씩 26회, 이렇게 한 26시간 정도로 민사소송법 좀 전범위에 대해서 혹 여러분들 이제 좀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도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아시다시피 김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는 민사소송법의 체계적 이해, 뭐 해서 이제 전 범위 어느 부분이 나와도 이게는 이제 어떤 문제구나라고 좀 쉽게 이 논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 그것이 강의를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래도 변리사 시험이겠죠.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적 실력을 향상한다. 자, 이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민사소송법을 대응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그래도 이제 좀 더 판례라든지 좀 사례 문제 풀이 같은 거를 좀 앞으로도 같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그에 앞서서 또 그런 이제 판례 문제, 사례 문제 뭐 그런 거 대응하기 위한 기초 실력을 향상한다. 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강의 진행을 하면서 한번 30점짜리 문제 정도 있죠. 민사소송법 변리사 문제 같은 30점 정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답안지를 한번 채점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개별 면담식으로 한번 뭐랄까 뭐 제가 보는 약간 부족한 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답안을 잘 쓸 수 있다든지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이제 민사소송법 진행하는데요. 자, 민사소송법이랑 뭐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시험도 많이 처음 한번 보신 분들 있을까?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하는 부분은 일단 소장 제출 정도까지 하는데요.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하나 하면 뭔가 기본적인 개념이라 그럴까요? 자, 그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개념을 정확히 알면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민사소송법의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까요? 왜 민사소송법은 뭐 존재하나 뭐 그런 내용을 좀 약간 다루다 보면 자, 민사소송 제도가 필요하면 결국 이제 민사분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분쟁을 놔두면 자력구제가 되니까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이제 민사소송이라는 재판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 매뉴얼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민사재판의 절차법에 관한 일반법이 바로 이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의 역사는 결국 모든 지금 우리나라 법, 근대적인 법은 다 로마법에서 왔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많은 내용은 로마법에서 시작됐다고. 자, 그 다음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관계가 문제되는데요. 민법은 민사재판 할 때 어떤 기능을 하나라는 점에서 보면 민법은 재판규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권, 청구권이 있냐 없냐 그 문제고요. 소송법은 그러한 이제 재판규범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서 내 판결을 작성한다나 이런 문제고요. 자, 요게 민법과 민사소송법. 아까 구별하니까 뭐 재판규범이다, 뭐 이런 절차규범이다. 자, 이런 내용 혹시라도 뭐 쓰게 되면 뭔가 용어를 잘 알고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민사소송법에서 문제되는 것. 민사소송법에서 문제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 문제 대상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소송이 시작해서 종료까지의 문제예요. 무조건 소송이 시작되고 종료 때까지. 지금 현재 법관은 이 소송을 수리해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돼.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송이라는 무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다만 이 소송이라는 3심대까지 가니까 3심.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절차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인 문제는 소송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송 시작과 끝이 어떤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 자, 이러한 문제는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 이 문제되는가, 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민사소송 절차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절차 어느 정도에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자, 라는 점. 자, 그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이제 각 모든 민사 문제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법을 의미하죠. 자, 요즘 뭐 ADR도 있다, 그다음에 부수 절차로 민사 집행 절차도 있다, 도산 처리 절차도 있다. 그래. 여기서 민사소송 절차를 도와주는 절차예요. 같이 공존하면서. 자, 이에 비해서 특별 절차라는 게 있어요. 특별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가 앞서 봤듯이 일반 절차라 그랬죠. 일반법. 요거는 특별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별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특정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자, 이러한 특별 절차로는 독촉 절차, 소액사건 절차, 가사소송 절차, 행정소송 절차 등이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분쟁은 일단 그러한 특별 절차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그 특별 절차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이런 형태로 대응합니다. 자, 독촉 절차는 뭔지 아시죠? 독촉 절차. 독촉 절차는 보통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이라 채권자, 채무자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예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한테는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제출한 문서, 서류 등을 보고 바로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지급 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줘요. 자, 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그 지급 명령, 송달 후 2주일 내에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집행력이 발생해서요,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2주 내에 이의 신청하면 소가 시작돼요. 그럼 이 소의 시점은 언제로 보나? 요 독촉 절차를 시작한 시점. 자, 이런 식으로. 자, 소액사건 절차 같은 건 뭐예요? 이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피고에게 알리고 원고 피고가 돼요. 소액사건 절차. 다만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가사소송 절차는 가사 분쟁, 행정소송 절차는 행정 분쟁 같은 경우에, 자,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 절차.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민사소송법을 배우냐면, 모든 절차, 민사 분쟁 처리하기 위한 절차법의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 처음 배울 때 등장하는 것이 소송과 비송이라는 겁니다. 자, 소송과 비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중에 이게 좀 공부를 하고, 민사소송법을 다시 들어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할게요. 자,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소송이 아닌 재판이다 해서 비송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비자는 아니다는. 자, 이 통상의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 피고가 대등한 입장에서 다투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돼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 그런데 이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그러한 이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다. 자, 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 보면 성난 후견 개시라든지 재산 관련 청산 임명 등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의 내용에서 보듯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소송은 뭔가 자본주의적인 거래 분쟁이라 그래요. 주로 돈 달라는 분쟁이죠. 아니면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라는 이런. 자, 이에 비해서 이런 성난 후견 개시, 재산 관련 청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부여해줘야 될까? 자, 그런 점에서는 통상의 자본주의적인 거래 분쟁에서는 비송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위에 이런 형태의 비송이 있고, 자, 이런 비송의 경우에는 가장 간단히 말씀드려서